안녕하세요. 타로하는 이화랑 화랑타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프로야구 개막과 맞춰 야구 공작소와 함께 재밌는 콘텐츠를 찍게 됐는데요. 각 구단별 사전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선수들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한 야구 팬으로서 우리 야구 공작소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팬심으로 이번 콘텐츠를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의 리딩에는 과학적 근거가 담겨 있지 않으니 재밌게 과몰입하지 마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움 히어로즈 김성민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6개의 카드들이 이번 시즌 타로운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총운의 어떤 형태, 이 2개의 카드는 이제 조언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전반기의 운세가 후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총운의 형태를 보더라도 매지션 카드와 완드 4 카드가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었던 예상했던 어떤 목표의 출발점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힌트의 운세가 좀 나와 있는데, 김성민 선수가 시즌 전에 목표로 했던 불펜 투수로서의 성장이나 아니면 팀 내 보직에서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시점이 분명히 시즌 중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좀 예상이 들고요. 당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보직, 시작부터 얻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베테랑 투수의 진가가 시즌 초중반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충분히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전반기에 어떤 자신이 돋보일 수 있었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이제 후반기에는 오히려 조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펜타클 5 카드, 시기의 운세에서도 한번 나오고 조언점 카드로도 한번 더 나왔는데, 펜타클 5가 상징하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과 실제 현실과의 약간의 괴리가 있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두 번의 이 동일한 카드가 나왔다는 거가 김성민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팀 내에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더 좋은 이기는 상황에서의 더 많이 등판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어서 팬들에게 더 많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회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암시가 주어지는 카드가 지금 중간에 한번 나와 있다 보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김성민 선수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이런 외적인 어떤 변수가 시즌 한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한 번은 찾아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초중반이나 후반의 운세로만 봤었을 때는 내가 더 많이 돋보이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수로서의 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올 시즌의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발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김성민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시즌 중간에 혹시라도 트레이드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키움 팬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김성민 선수가 이번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민 선수가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추가적으로 카드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큰 흐름 안에서는 이제 좀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김성민 선수의 초반에 좋았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잘 담아주지 못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성민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로만 보자면 어떤 커리어 하이에 충분히 준하는 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를 이번 시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컵 10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잘 보시면은 무지갯빛의 컵 10개가 하늘 위에 가득 담겨있는 가장 완성도 있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이루고 싶어 했던 어떤 충분한 목표를 시즌 마지막에 이룰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으로 또 비춰져서 이번 시즌 원하는 바를 많이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좋은 카드가 나와줬네요. NC 다이노스 김주원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타로운의 흐름을 봤었을 때 이번 시즌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완드, 지팡이라고 불리는 완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완드는 타로의 4원소 중에서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 그리고 뭐 노동, 일 이런 것들을 주로 상징을 합니다. 이제 발산의 에너지다 보니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열정이나 의지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번 시즌 목표를 이뤄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함과 동시에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총운에 나와 있는 카드, 그리고 흐름적으로 나와 있는 카드에 전차 카드가 동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차 카드가 등장한 것 자체가 이 마차를 타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할 때 나오는 카드인데, 지난해 김주원 선수가 약간의 부침을 겪었던 시즌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시즌에 좀 더 절치부심하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끝에 이번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그 직전의 모습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펜타클 2개가 이 무한대라는 모양을 상징하고 나와 있는 카드, 그리고 이제 하늘 위를 날아가는 8개의 완드 카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형태에 계속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김주원 선수가 또 뭐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인 유격수를 맡고 있잖아요. 수비적인 위치나 보직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으로도 NC 다이노스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김주원 선수가 이번 시즌 NC에서의 가장 하드 캐리를 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완드가 쌓이면 쌓일수록 열정이나 의지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이 완드가 조금 해소되는 게 좋습니다. 그림체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남자가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완드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년 가장이 된 김주원 선수를 조금 더 팀에서 잘 뒷받침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팀도 선수도 모두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이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풍겨오는 김주원 선수의 타로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주원 선수가 이번 시즌 골든글러브를 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타로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굉장히 다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김주원 선수의 이번 시즌 전반적인 운세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 숙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주원 선수만큼 충분히 더 잘한 유격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 된다던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들어서 타로 운세로만 봤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충분히 다른 해였으면 골든글러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만큼 잘하는 다른 유격수들과의 경쟁으로 1대1 구도나 혹은 뭐 1대1대1 구도, 3자 구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한 끝까지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주원 선수 팬분들은 끝까지 보는 맛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원 선수 자체 이번 시즌 성적만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행운이 깃들길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한화 이글스 노시환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기부터 후반기에 가는 이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 약간은 부침을 좀 겪을 수도 있는 카드가 초중반에 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트에 꽂혀져 있는 칼 3개, 그리고 한 눈을 보지 못하는 어떤 여인 뒤로 완드 9개가 굉장히 크나큰 어떤 숙제처럼 놓여져 있는 2개의 카드를 볼 수 있는데, 팀 안에서 이제 노시환 선수가 받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거를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킹 오브 완즈, 내가 한화 이글스 안에서 주축 선수다라는 거를 분명히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상황적으로 팬들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걱정을 스스로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어떤 목표나 노력 대비해서 초반에 좀 성과가 좋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컵 5개가 초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중에 3개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2개의 컵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타내는 이 상징 카드가 분명히 존재해요. 초중반에 노시환 선수의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 기대치보다 조금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화 이글스의 어떤 팀 상황이 뒷받침이 된다던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준수한 성적을 보여줘서 이 노시환 선수가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되고요. 하지만 이 뒷부분으로 나갔었을 때 다시 조금 더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난 이후에는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드 2개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 완드 3개를 들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 이 2개의 카드가 다 이제 비슷하게 프로의 확장 이런 걸 좀 상징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새로운 어떤 절치부심의 마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 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런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즌 중간에 노시환 선수가 스스로 좀 더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이제는 충분히 노시환 선수에게 좀 부담을 덜 해주는 어떤 팀적 상황이 만들어져서 부담을 던 노시환 선수가 후반기에 다시 팬들의 기대치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팀과 선수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시즌 중반 이후에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좀 재밌다고 느낀 부분은 노시환 선수의 한 시즌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노시환 선수의 뒤를 좀 받쳐주는 어떤 팀 성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의 팀 성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내친 김에 한화 이글스의 이번 시즌 가을 야구 운세를 한번 타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떨리는 셔플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나머지 2개의 카드를 열어보지 않아도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카드가 놓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카드의 형태를 봤었을 때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심판 카드의 그림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화이글스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을 야구를 애타게 또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관 속에 잠든 한화 팬들을 일깨우는 좋은 한화의 기운이 올 시즌 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화의 새로운 야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 같고, 한화 팬들은 마리아나라는 그 별명 있잖아요. 이 악마 카드가 안 좋은 의미로도 물론 쓰일 수 있지만 중독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화이글스의 이번 시즌 야구를 한화 팬들이 정말로 재밌게 많이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리딩으로 읽혀져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심판 카드가 떠 있다는 것 자체가 꽤 많은 준비, 지금과는 좀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자이언츠 전준우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롯데 팬분들을 위해서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쭉 흐름을 살펴봤었을 때 후반기에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와 매지션 카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 그리고 팀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후반기예요. 이 롯데라는 팀의 운세도 전반적으로 전준우 선수를 뒷받침해줄 만큼 좋은 운세가 깔려있다라는 것이 좀 읽혀졌는데, 제가 한 가지 나쁜 소식이에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시면 좀 무서워 보이는 카드들이 있죠. 데스, 죽음 카드, 그리고 8개의 칼이 역방향으로 꽂혀져 있는 카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타워에서 불이 일어나서 타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 앞쪽에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전준우 선수가 이 초반에 자신을 조금 괴롭힐 수 있는 이 운을 잘 딛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남은 후반기의 운세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대나 뭐 타점 기회라든지 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올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잘 소화하기 위해서 뭐 욕심을 내다가 잔부상을 시달린다든지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6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좋은 운세가 많이 들어와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총 운에서도 마지막 순번으로 6개의 완드가 꽂혀져 있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어떤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모든 운세의 흐름이 다 지금 후반에 좋은 것이 좀 많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운세만 좀 잘 헤쳐서 극복을 해낸다고 한다면은 엔딩이 굉장히 해피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는 선수잖아요. 잔부상에 시달리지 않게만 팀에서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은퇴 전에 우승을 볼 수 있을지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승을 위한 많은 빌드업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우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50% 정도이긴 합니다. 완벽하게 흐름이 좋다고 보여지지 못한 이유는 이 마지막 카드가 충분하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기가 이제 밤인데 이 밤에 앞에 놓여져 있는 8개의 컵을 그대로 두고 떠나가야만 하는 어떤 이 나그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카드가
아쉽게 우승을 놓치는 순간이 은퇴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하지만 우승을 위한 그 빌드업 과정까지의 전준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클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꼭 전준우 선수가 선수로서 우승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라는 팀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고, 롯데자이언츠의 다음 우승에 지금 전준우 선수가 만들어 놨던 그 역할 자체가 크게 좀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G 랜더스 최지훈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카드의 운세를 봤었을 때 떠오른 첫 번째 키워드는 반등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의 기대에 조금은 충족을 못했던 그런 한 시즌을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최지훈 선수의 그 노력이 좀 굉장히 좀 빛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흰 카드, 강한 맹수를 길들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리고 5개의 칼을 모두 다 챙겨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열정과 노력 그리고 노동과 일을 상징하는 이 완드를 이 뒤에다가 업고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 앞에 있는 완드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남자의 모습, 이런 전반적인 많은 카드들의 공통점이 나는 스스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숙제가 끝나질 않아요.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팀 안에서의 최지훈 선수의 퍼포먼스는 코어급 선수에 가깝다. 그동안 팬들이 기대하던 이 팀에서의 주축 선수, 중심 선수로서의 최지훈 선수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최지훈 선수는 이번 시즌 자신의 제 모습으로 많이 돌아올 것이고 충분히 현실적인 기대치만큼의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두산 베어스의 김대한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인 운세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전반기 운세보다는 후반기 운세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전반기에 나와 있는 이 여사제 카드나 이제 스타 카드, 식스 오브 펜타클 모두가 다 그동안 김대현 선수가 주전으로서 풀타임 시즌을 지내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걸 좀 가정했었을 때 좀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번 시즌에 바로 보여주기에는 힘이 약간 부족한 카드인데, 반면 후반기에는 이 러버스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어떤 상대, 쟁취하고 싶은 뭔가의 어떤 목표를 가장 잘 좀 드라마틱하게 가져올 수 있는 운세가 있는 것이 이제 러버스 카드고, 그걸 쟁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계속해서 펜타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닦고 포장하고 쌓아놓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무언가를 확실하게 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내 실력과 기회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돼서 이 전반적인 흐름의 운세로 봤었을 때는 김대현 선수에게 계속해서 이번 시즌 팀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좀 상황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을 했던 선수였고, 이승엽 감독도 김대환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도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이뤄내는 것은 선수의 몫이겠죠. 운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시즌 중반이든 중후반이든 기회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잘 성적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팬분들이 기대하셨던 선수 김대환으로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다고 한다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계속해서 김대환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운세거든요. 아마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도 김대환 선수가 좀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모습이어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두산 베어스의 뭐 몇 경기 성적이 더 많이 영향을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많이 기회를 부여받는 만큼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져서 두산 베어스의 이번 시즌 성적도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림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KT 위즈 강백호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에 나와져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생각은, 야구라는 것이 이제 팀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들이 혼자 개인이 어떤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외로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강백호 선수의 현재 상황을 약간 상징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 시즌 강백호 선수가 다양한 변화와 시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FA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시즌 초반의 운세가 굉장히 많은 의욕도 있고 성적도 잘 나올 수 있는 출발이라는 점이 좀 많이 돋보이는 카드의 운세가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10개의 펜타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뭐 성적, 팀 성적까지 모두가 다 잘 들어맞는 그런 4월과 5월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조금 더 강백호 선수를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카드에서 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칼은 타로에서는 내가 어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칼 카드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펜타클이나 완드가 아닌 스워드, 칼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강백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팀적으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좀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강백호 선수의 퍼포먼스가 경기 단위로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좋았다가 좋지 못했던 다던가 이런 모습을 좀 약간 반복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경기에 따라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이 굉장히 좀 절실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강백호 선수가 수비적으로나 타격적으로나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목표를 다 쟁취하기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는 운세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수확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읽혀지거든요. 제가 이 카드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KT에 계속해서 남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던 간에 강백호 선수 개인에게는 좋은 운세가 이번 시즌 말에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좋은 계약을 시즌 중간에 뭐 BFA 단연 계약으로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시즌 후반에 원소속 팀의 좋은 조건을 받고 남거나 아니면은 이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까지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강백호 선수 개인에게는 이번 시즌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백호 선수에게 이번 시즌 연말에 이동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이동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꼭 팀 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을 이사할 수도 있죠. 이동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드의 움직임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 카드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 강백호 선수가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무조건 나아갈 거야 라는 액션 자체가 3월과 4월에는 없어요. 이 두 번째 카드만 보더라도 눈을 가린 채로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월드나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운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 상황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 카드이긴 한데요. 연말까지로 지켜본다고 했었을 때 좋은 조건이 강백호 선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한다기보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특정 팀이 강백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줘서 이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앞서 제가 리딩을 해드렸던 것과 같이 좀 종합해서 보자면은 강백호 선수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2026 시즌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카드 리딩의 결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트윈스의 임찬규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운은 지금까지 여러 구단의 선수들을 봤던 운세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가장 평탄하고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적어도 정규 시즌 한정 안에서는 그 어떠한 변수도 있지 않을 것 같고 큰 무리 없이 선발진 안에 한 축을 잘 담당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타로 운세 안에서 좀 보였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칼을 들고 오토바이가 하늘 위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운에서도 마지막 카드가 하트에 칼 3개가 꽂혀져 있는 3 오브 스와드가 나왔는데 두 개의 카드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내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갔어.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좀 리스크한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침이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좀 위험이 있는 카드가 후반기 혹은 막판, 플레이오프 등등의 운세가 들어와 있는 거여서 잘 나갈 때일수록 부자 몸조심하는 주의만 조금 더 잘 기울여 준다고만 한다면은 그 어떤 해보다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팀 안에서 중요한 위치로 많이 인정을 받을 것이고 팬들에게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임창규 선수의 10승 여부에 대해서 한번 타로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승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라고 시즌 초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10승을 딱 채워주는 펜타클 10개가 마지막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임창규 선수의 10승 자체의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10승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팀적인 상황이 임창규 선수의 10승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좀 초반에 들어와 있지만 임창규 선수 개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삼성 라이온즈의 배찬승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 운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신인처럼 나왔습니다. 타로의 78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가 이 더 풀, 바보라는 카드인데요. 바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순수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낭떠러지 앞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옆에 있는 애완동물이 이 낭떠러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칼을 들고 있는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에 갓 데뷔한 선수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한 번 한 번마다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이 시즌을 시작하면은 많이 보여질 상황이다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선수에게 중요하게 보여져 있는 이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템퍼런스라는 절제 카드, 그리고 행맨,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 이 두 개의 카드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하루아침에 바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완벽하게 완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카드 속에 좀 나와 있거든요. 흘러가는 대로만 갔었을 때는 현재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10이라고 한다면은 5에서 6 정도 검어질 수 있는 운세라고 보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팀 안에서도 배찬승 선수를 굉장히 좋은 선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용법 자체를 과감하게 많이 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행맨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가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이 나무는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나무이고요. 남자의 머릿속에는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나는 더 성장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같이 곁들여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2025 시즌에 배찬승 선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쟁취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많이 기대가 되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타로 리딩이 되겠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의 이번 시즌 타로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야구선수의 한 시즌 운세라는 점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살펴봤었을 때는 무난합니다. 편안한 시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드의 성향 자체가 좋은 쪽으로든 좋지 못한 쪽으로든 강한 색깔을 띠는 카드가 좀 많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좋았던 구간, 부침을 겪는 구간이 어느 정도 조금 혼재할 수 있겠지만, 시즌 안에서 박찬호 선수를 위협하는 어떤 뭐 새로운 유망주의 성장, 혹은 시즌 중 트레이드, 아니면 팀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찬호 선수 본인만 야구에 계속 집중하는 상황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무난하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워낙 팀 성적이 좋은 구단이고 이번 시즌에도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인 만큼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맨 마지막 끝에는 에이스 오브 스와드, 칼을 상징하는 거에 있어서 완성형의 카드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칼 끝에 이 왕관이 보이실 겁니다. 타로에서 이 칼 끝이 이 이미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 내리고 퍼포먼스를 보인 것에 대해서 완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완성도 되고 그 완성의 끝이 왕관이라는 점을 비춰봤었을 때 박찬호 선수 개인에게 이번 시즌 종료 후에 확실한 뭐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면 플레이오프 MVP, 뭐 코리안 시리즈 MVP 등등 이런 어떤 팀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박찬호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즌 끝나고 중요한 FA가 또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런 FA와 관련된 어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앞쪽 5개 카드의 운세가 굉장히 평범한 것에 비해서 마지막 카드에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이 좀 크기 때문에 좋은 운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과연 FA 대박이 날지 리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펜타클이 무한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6개의 완드, 말 위에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고 있는 모습.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봤었을 때 박찬호 선수의 기대치가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뤄내리, 결국에는 받아내리, 쟁취해내리, 그런 시그널로 좀 비춰지기도 해가지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쭉 뛰어왔었기 때문에 기아를 향한 어떤 마음, 아니면 이 원소속 팀에서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의 약간 엇갈림일 수도 있고, 혹은 FA 규모로서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박찬호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의 대박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인정받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